안녕하십니까. 자, 화학의 박성원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화학원을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화학원이 여러분도 좀 공부해 봐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근데 2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죠. 제가 항상 딴 데도 강조합니다만은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하겠지만 최소한 쉬운 것만 틀리지 않으면 기본 원점수는 41점이 되는 게 화학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세 문제 때문에 화학원을 통째로 버리는 애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조금 잘못된 길로 배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쉬운 문제들도. 아셨죠?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가장 좋은 문제는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서 문제들이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아셨죠? 저희 교재 자체가 그런 것들로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이 풀어준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풀어오시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해 두시고 혹시나 풀어봐도 모르겠다라는 거 있으면 항상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화학원은 크게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원이 화학의 언어라는 파트예요.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가 크게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 5문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2문제 내지 또는 둘째 걸쳐서 한 2.5문제 정도 됩니다. 어쨌든 한 2문제가 계산 문제고 나머지는 정성적인 문제라는 거야. 계산 자체보다는 그냥 의미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됐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인류 문명과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화학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뭐 이런 개념들이잖아. 그래서 불의 사용이라든가 철의 절연이라든가 암모니아 합성 뭐 그딴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좀 쉽잖아. 그치? 이런 것들. 두 번째는 화학의 언어를 표현하는, 즉 화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원소라든지, 그렇죠? 또는 원자라는 개념도 있고 분자 뭐 이런 것들을 다니는 거야. 이걸 보통 우리는 화학의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 기출되고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부터는 이 원자의 개수를 따지는 거, 분자의 입자의 개수를 따지는 거죠. 입자 수를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렇죠? 이 몰에 대한 게 이제 계산 전체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화합물이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에 대한 거. 그렇죠? 성분 원소에 대한 문제가 전통적으로 계속 한 문제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난이도 있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죠.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그렇죠?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가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전통적으로는 약 20번 문제로 배정되어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산수야. 뭘 해야 돼?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풀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다시피 화학 반응식이 뭔지 그리고 화학 방식이 꾸미지 못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 그치? 계속 적어보고 연습해보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5문제 중에서 아시다시피 요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잡고 가면 무조건 등급이 될 수 있다. 됐어요? 다음 두 번째. 개성 있는 원소 파트인데요.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단원과 3단원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원자의 구성들, 원자의 모형들, 원자의 구조에 대한 걸 먼저 학습합니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치? 그리고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발견되는 순서들,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의 선스펙트럼. 선스펙트럼에 대한 것도 전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되냐? 그래서 선스펙트럼에 대한 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맞아야 될 게 주기적 성질이죠. 주기율과 주기적 성질입니다. 원자 반지름, 분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 됐죠?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 이딴 것들에 대한 주기적 성질을 다루는 개념이 이쪽 파트. 약 4문제, 5문제, 약 5문제 정도로 줄여볼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잖아요. 2단원은 그렇게 맞지 부담 갖지도 않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아름다운 분자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분자 세계도 약 5문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탄소의 동소체라는 게 나오지.
탄소의 동소체에 대한 문제. 탄소의 동소체.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결합 자체가 달라서 모양이 달라서 다른 물질이다. 동소체 관계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거 또는 공유 결합에 대한 게 나올 수 있죠. 공유 결합.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로 구성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는.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의 개성 있는 원소와 아름다운 문자세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달문콜 화학 반응입니다. 여기도 아시다시피 5문제 정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죠. 즉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됐어요? 산화 환원 반응. 이온 개수 계산하는 게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물론 3점짜리 문제고요. 됐죠? 그래서 산화 환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다음 두 번째 중화 반응이 나오죠. 물론 산염기 중화 반응이니까 산화 반응, 산과 염기에 대한 기본 개념들. 첫 번째는 정의적인 내용이 전통적으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산의 정의, 염기의 정의, 아레니우스, 그 다음 브랜스테드 로리, 루이스의 정의들. 그렇죠? 그리고 산과 염기가 반응한 중화 반응이 전통적인 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얘도 이온 개수 계산하는 거 반드시 따박 적는 거야. 대가리 속에 사는 게 아니야. 눈으로 확인해야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생명속의 화학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미노산이라든가 DNA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얘도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1, 2, 3, 4단원이 고르게 출제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단원에서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4단원에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온 개수 계산하는 게 있죠? 이온 개수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 하나. 중화 반응에서 이온 개수 계산하거나 또는 물 분자 수 계산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 정도. 이 3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것들은 정성적인 문제들입니다. 계산 자체보다도 의미만 알고 있고 개념 정리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화학의 언어부터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절대 아는 걸 틀리지 말아야 돼. 아는 걸 틀려버리잖아? 당연히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건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아는 것 자체도 틀려버린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아는 것만이라도 잡아라. 그러면 기본이 몇 점? 원점수 따지면 41점 이상은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쪽 기본 개념적인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류 문명과 화학 파트가 되겠지. 그치? 자, 첫 번째 뭐 나왔었어요? 불의 사용 나오죠? 불의 사용. 우리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뭔가를 익혀먹기도 하고 또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철을 재련해서 철 자체를 가지고 뭐 농기구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류 문명 발달에 대단히 기여한 바가 컸을 것이다.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게 이쪽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내용 문제는 불의 사용에 대한 것 읽거나 보시고. 됐나요?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철의 재련 파트죠. 철의 재련. 철을 재련함으로 해서 농사짓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뭐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철을 이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자, 나중에 철의 재련이라든가 암모니아에 대한 건 다시 화학의 언어 내용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해석해 두시고 나중에 4단원 가면 철의 재련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잠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4단원 가면 다시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인류 문명과 화학에서 마지막 봐줄 게 암모니아 합성입니다. 암모니아의 합성입니다. 그렇죠? 이 암모니아가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좀 체크해 둘까? 암모니아에서 봐줄 게 뭐냐면 첫 번째 질소 고정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질소 고정. 우리 인간이라든가 생명체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니 단백질이니 지방이니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 니네 몸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 바로 뭐야?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된 화합물입니다.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CHO로 보통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 근육, 호르몬 전부 다 뭐야?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근데 단백질은 뭐가 필요해? 질소가 필요한 거야. 공기 중에는 약 80%가 질소로 대단히 많다. 근데 이 공기 중의 질소를 우리 인류가, 인간이 직접 활용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소 고정이 뭐냐면 대기 중에 질소가 있죠. 대기 중에 N2를, 대기 속의 N2를 뭘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 생명체들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NH4 플러스라든가 변하면 NO3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런 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 그래요. 됐어요? 대기 중의 질소를 생명체가 흡수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 질소 고정 단계라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의미 하나만 좀 이해 좀 해도 우린 천상 수능형 문제는 전부 다 뭐다? 객관식이거든. 아셨죠?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체크해놓고 질소 고정이란 대기 중의 질소를 인류 생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식물이 흡수하겠죠? 그 식물을 동물이 먹을 것이고 그 동물을 인간이 잡아먹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소가 순환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질소가. 그래서 나중에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된 거야. 질소를 필요하는데 질소 비료를 만들어버렸던 거야 이제. 됐어요? 어떻게? 하버 보시라는 사람이 이랬죠.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해서 수소랑 반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져요? 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이걸 하버 보시법이라고 그러죠. 됐나요? 이렇게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해서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뭐 만드는 거야? 질소 비료를 만들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뒷장 보시면 뭐 나와요? 암모니아 합성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영향이라고 돼 있죠? 그 밑줄 하나 쭉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원료로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농업 생산량이 증가됐고 생산력이 증가됐고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됐어요? 그거 하나 밑줄 하나 그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합성됐고요. 그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므로 해서 식량 증대에 기여했다. 그래서 인류의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게 암모니아 합성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뭐 나와요? 화석연료라는 게 나오죠? 화석연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식물들이 화석화되고 퇴적화되는 과정에서 열분에 돼서 나타나는 연료들입니다. 딱딱한 돌은 뭐 석탄, 까만 국물은 석유, 그때 나오는 기체는 천연가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볼 수 있어? 화석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동식물들이 묻혀서 화석화되고 퇴적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까만 국물 석유, 까만 덩어리 석탄, 가스는 천연가스라고 되겠죠. 됐어요? 특히 우린 이 석유를 통해서 뭘 만들어? 석유화학공업에 활용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야? 플라스틱. 됐죠? 그래서 석유화학공업을 통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됐어요?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류 문명과 화학 파트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테마 1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테마 2. 먼저 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워되나요?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화학의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적인 거 말씀드리게요. 첫 번째,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라고 표현되는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분자라고 표현되는 용어가 있죠. 됐어요?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물질을 이루는 성분 요소입니다. 성분을 뜻하는 거야. 성분 요소, 종류를 뜻하면 돼.
됐어요? 성분 요소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다? 하나하나의 알갱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알갱이. 하나하나의 알갱이를 원자라 그래요. 분자는 뭐냐? 기본적으로 정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라고 표현하는 건 분자. 됐죠? 그 하나하나 알갱이는 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면 기본 이런 뜻이죠. EH2O라는 물질이 있다 그럽시다. 아시다시피 H2O는 뭐라고요? 당연히 물이죠.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물 분자라 그러는 거야. 알겠냐? 물이라는 물질은 항상 산소 하나하고 수소 2개가 결합된 요와 같은 물질만을 뭐라 그래요?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덩어리야. 알겠냐? 이런 게 몇 개 있다. 앞에 2가 있으면 2개 있다는 뜻입니다. 물은 H 플러스 OH 이 두 중에 셋 중에 하나 수소 2개 산소 하나인데 산수소 하나도 없어. 이건 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물은 항상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덩어리를 물이라 그래. 뭐라 그래? 물 분자라 그러는 거야. 왜? 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는 H2O거든. 아셨어요? 자, 갑니다. EH2O라는 게 있으면 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H2O라는 물 분자가 2개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 안에는 원자라는 게 몇 개 있어. 원자. 원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의 뭐라고? 알갱이를 뜻하는 용어잖아. 자, 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H가 2개 있고요.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알갱이 자체가 몇 개니? 3개. 그렇죠? 근데 이 알갱이 3개가 결국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토탈 알갱이 자체는 몇 개다? 그렇죠. 6개가 있는 거야. 됐냐? 물 분자 하나에는 알갱이가 3개 있지만 요건 EH2O니까 몇 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 토탈 6개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알갱이를 개수로 세는 게 원자입니다. 다음, 원소는 뭐냐? 원소는 물을 이루는 성분이거든. 자, 물을 이루는 성분은 H랑 O로 돼 있죠. 왜? 여기도 H니까. 성분은 뭐냐? 종류만 따지시면 돼. 됐어? 수소가 2개 있어도 어쨌든 간에 같은 종류니까.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요. 산소라는 원소가 있죠. 그래서 원소 자체는 몇 종류다? 그렇죠. 2종류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니? 이렇게 따져주시는 게 기본적인 원소, 원자, 분자 개념이다. 이걸 뭐라 그래? 기본적으로 화학의 언어적인 내용이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됐어요? 하시죠? 이런 거. 일단 이게 기본. 됐니? 이게 기본이 돼야지 아주 간단한 1점짜, 2점짜리 하나 맞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는 항상 기본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본이 돼 있으면 그 기본이 돼 있어야지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화학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냐면 기본적으로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거든. 오른쪽 사이드 코트에 잠깐 물질의 분류라고 적어놨죠. 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됐죠? 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몇 개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순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순물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혼합물이라는 개념이 있죠. 혼합물이라는 게 있다. 자, 순물질은 다시 순수한 물질이라는 뜻으로서 원소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호돈소해도 좋습니다. 호돈소해도 좋고요. 원소물질해도 좋습니다. 호돈소는 원소가 한 종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내용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합물은 뭐라고?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거.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소 자체 하나라는 뜻입니다. 종류가 한 가지.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혼합물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 무슨? 균일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충 균일하기잖아. 흙탕물처럼. 됐죠? 그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원소와 화합물. 순물질 중에서도 원소와 화합물을 구별하셔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원소는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걸 원소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야.
또는 호돈소 물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즘 원소라고 많이 합니다. 원소 물질 또는 호돈소 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뭐예요? H2 이런 거잖아. 그치? H2, O2, N2, O3 또는 뭐 헬륨, He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됐어요? 자, 칠판이 좀 작은 관계로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원소, 그쵸? 한 가지 종류로 돼 있다는 뜻이야. 하나의 종류로 돼 있는 거. H2라고 쓸 수 있는 거, O2라고 쓸 수 있는 거, 그쵸? 헬륨, He2라고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또는 Fe, Cu 등등등등등. 한 가지 종류로 돼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 그러는 거야. 됐죠? 다시. 화합물. 화합물은 뭐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물질. 됐어요? 좀 전에 했던 거 H2O죠. H라는 원소와 O라는 원소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이상 또는 여러 가지로. 됐죠? CO2도 괜찮고요. NH3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그렇죠. 전부 다 화합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또는 뭐 있냐? NaCl. 그렇죠? 또는 뭐 Ca, Cl2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 원소로 돼 있다. 그럼 전부 다 뭐라고 그래?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구별 좀 하시기 바랍니다. H2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라는 기체는 H2라고 있을 때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분자죠. H2는 분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소 물질이면서 분자가 되는 거야. 됐어요? 원소이면서 분자가 되는 거지. 근데 이 H2에는 원자가 몇 개예요? 그렇죠. H2, H가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원소는 하나지만 원자는 두 개죠. 이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분자는 분자인데 원자가 두 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됐지? 자, 산소도 마찬가지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자, 헬륨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헬륨은 He 자체가 하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이것 자체가 뭐니? 분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한 개 자체가 분자라고 그래서 일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일원자 분자. 자, 밑으로 갈게요. H2O는 어때요? 요것도 물 분자라고 표현하지. 물론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지만 물 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자, 얘는 원자가 몇 개냐면 H2O 3개로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야. 그래서 뭐 원자가 3개다. 뭐 3원자 분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되냐? CO2도 마찬가지로 3원자 분자죠. 됐어요? 분자 이것도 분자 안 찍겠습니다. NH3 뭐라고요? 얘도 4원자 분자가 되겠죠. 4원자 분자. 왜? 원자가 4개니까. 됐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됐어요? 이런 것들은 분자이면서 화합물이고 얘는 분자이면서 원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적지 않는 거. 여러분들 Fe라든가 CO 있죠? 얘는 Fe라고 하는 물질은 이렇게 생긴 물질이거든. 자,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철판입니다. 이게 철이면 철의 원소기호는 Fe인데 Fe라고 해서 하나 떡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금속들은요. Fe란 놈이 졸라 많은 거야. 여기에 철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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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가 철 넘쳐 있는 겁니다. 이 Fe가 졸라 많은 거야. 됐니? 근데 전부 다 Fe로만 돼 있으니까 하나의 원소로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 하나로 돼 있다고 해서 분자로 표시하지 않아요. 왜? 분자는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거든? 근데 얘는 성질을 가진 작은 입자가 아니잖아. F가 가장 성질 작은 거니? 작은 거.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일까? 이거는 개수를 셀 수가 없다, 여기서는. 이것만 자체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봐줘야 될 거. 금속이잖아요. 금속은요, 그냥 원소에 속하긴 합니다. 당연히 호돈소니까. 그런데 분자가 없어요. 금속이 들어가 있는 물질은 분자가 없습니다. 아셨죠? 왜? 분자라는 것은 그 성질을 지닌 입자의 개수를 적어줘야 되거든. H2O 이런 것처럼 개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건 개수를 셀 수가 없다 이거야. 아셨어요? 개수가 딱 한 개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졸라 중요합니다. 금속이 들어가 있는 물질 있죠? 금속이 들어가 있는 물질은 분자가 없어요.
분자가 없습니다. 분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냐?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 새끼는? 호돈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aCl이나 CaCl2도 마찬가지예요. Na는 금속이고요. Cl은 비금속이거든.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온결합이 있죠. 금속이 들어가 있잖아. 칼슘도 금속이거든. 금속이 들어가 있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속 자체도 되고요. 금속 화합물도 괜찮습니다. 금속이 들어가 있는 물질. 참고로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인데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 봐도 분자가 없습니다. 얘도 분자가 없어요. 됐죠? 얘도 분자가 없다. 이거는 이원자 분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셨죠? 이원자 분자 하지 말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화합물 이렇게 가야지 그냥. 화합물인 거야. 됐어요? 이거는 이원자 분자, 얘는 삼원자 분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 자체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일단은 물질을 분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물질입니다. 하나의 물질에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원소 물질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화합물이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 원소 중에서도 분자가 있고 또 분자 아닌 것도 있잖아. 또는 화합물에도 분자가 있고 분자가 아닌 게 있죠. 그럼 이렇게 교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라고? 분자가 되겠지. 여기가 분자가 되는 거야. 아, 원소 중에서는 분자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화합물 중에는 분자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됐어요?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되냐? 왜? 원소와 화합물은 교집합이 없을 거 아니냐. 이해돼요? 그리고 이 분자는 원소일 수도 있고 화합물인 경우도 있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됐지? 확인해 두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안에서 이제 원소인 걸 찾아라 그러면 Fe가 되겠지. 분자인 걸 찾아라 그러면 H2가 될 것이고. 그죠? 얘는 원소니까. 그 다음에 화합물이면서 그냥 분자가 아닌 거. NaCl 같은 거잖아요. NaCl 같은 거. 화합물인데 분자다. H2O.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듯이 진화한다고 얘기하거든. 수능이 진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예전의 문제는 자료를 준단 말이지. 수능이 해를 거듭하면서 뭐가 돼? 자료를 줄여줘요. 대신에 니네가 외워야 될 내용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야. 됐죠?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도 이제 뭘 물어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야. 됐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학의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내용들. 됐습니까? 확인 하나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뒤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다 그냥 적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페이지는 이쪽에 보면은 이제 화합물을 읽어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분리 과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잠깐 하고 갈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물이야.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에는 소금의 성질, 즉 염화나트륨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같이 있거든. 됐어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자? 이 물과 소금을 분리해낼 거예요. 여기에 염화나트륨이 있겠죠. 됐죠? 염화나트륨이 있겠고 여기에 이제 물이 있는 거야. 됐죠? 요렇게. 자,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을 분리해낸다고 그러거든. 우리는 이 과정을 분리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제 중학교 때 따지면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소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도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있듯이 이 염화나트륨에서 물을 소금 뽑아내도 이건 소금의 성질이 있는 거야. 물만 뽑아내도 물의 성질이 따로따로 존재하거든. 성질이 변해 안 변해? 그래,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분리할 때는요, 성질 변화가 없습니다. 성질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리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물리 변화.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염화나트륨과 물이 분리되는 과정은 당연히 물리 변화가 돼야겠죠? 성질 변화가 없는 거니까.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이 염화나트륨을 다시 내가 뭐 할 거다? 분해라는 걸 할 거야 이제. 더 쪼갭니다. 왜? 원소 화합물은요. 더 작은 입자로 나눌 수 있거든 우리가. 알겠니?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다시 나눠요. 그러면 뭐 나오냐면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으니까 나트륨과 염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트륨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물과 반응을 잘하거든. 아셨죠? 됐냐? 염소 기체, 황록색의 자극성 기체거든. 얘도 독극물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하다고. 근데 염화나트륨 어때요? 괜찮거든, 소금은. 이해돼요? 죽진 않아. 물론 이제 많이 먹으면 삼투압이라든가 농도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트륨 자체 성질이 염화나트륨하고 똑같지는 않거든. 이해돼요? 왜? 성질이 변하는 것들이 애들은. 요거 둘이 결합해버리잖아? 나트륨의 성질이 없어지고요. 염소 성질도 없어지고 독특한 염화나트륨의 성질이 나타나거든. 똑같습니다. 염화나트륨에서 각각의 성질, 나트륨과 염소를 분해라 그러거든? 쪼개지잖아요? 이때는 성질이 각각 변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성질이 변하는 걸 분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쓰는 과정이 이제 분해 과정이 될 것이고, 이 분해 과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다? 성질이 변하는 거야. 됐어요? 성질이 변하는 변화. 됐죠? 성질이 변하거든. 무슨 변화라고 그래? 그렇죠. 화학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질이 변하는 건 화학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다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분해를 할 수 있잖아. 그지? 물이라는 것도 H2로 되어 있으니까 수소라는 기체하고요, 산소라는 기체로 쪼갤 수 있거든. 됐어요?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분해 과정입니다. 분해 과정이 될 것이고 당연히 화학 변화가 되겠죠? 당연히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성질이 변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산소는 아시다시피 O2라고 쓰는 이원자 분자잖아요. 다음 수소라고 하는 것은 H2라고 쓰는 이원자 분자. 염소도 Cl2라고 쓰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NA라고 쓰는 N은 뭐예요? 금속입니다. N은 분자야 아니야? 아니야. 이 세 가지는 이원자 분자지만 여러 많은 분자가 아니지? 그래, 그냥 원소 물질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번 쫙 훑어버리면 이쪽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인데요. 졸라 쉽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제 말이 좀 빨리 진행된다고 느껴지면 조금 느리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고요. 좀 상대적으로 내용 자체가 쉬워서 좀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테마 두 번째까지 기본 개념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봐요. 간단하게 50분 강의 하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한 문제 완벽하게 맞는 거야. 자, 뒤에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몇 문제만 같이 풀 거야. 그치? 그 중에서 2번. 2번 몇 개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버보시법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화학 반응식 보니까 2번 N2에다가 3H2가 반응을 해서 이 NH3 기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옳은 걸 골라봐라. 자,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당연하죠.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니은 전체 기체의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자, 요거는 우리 일단은 맨 끝에 화학 반응식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요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요 앞에 있는 여기 1이 있는 거거든. 1, 3, 2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몰수비라고 표현하거든. 자, 앞에 있는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몰수비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니은 보면은 반응제는 몰이 1몰과 3몰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전체 4몰이 되겠지. 반응 후의 몰은 2NH3니까 2몰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갑니다.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아니죠. 반응 전이 더 커야지. 됐어요? 틀렸네요. 요거는 나중에 화학 반응식 때 다시 나옵니다. 다음 디귿. 알다시피 위 반응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그렇죠. 암모니아는 NH3를 통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기본이 식량 증대에 기여했다. 됐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답은 그 3번이 합당한 답이라고 볼 수 있지.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쭉쭉 한번 봐주시고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에서 기본 개념적인 것. 다음은 과학이 인류 문명 발달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철광석에서 대량의 철을 얻을 자. 잠깐만 적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식은 배제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소냐 분자냐 이런 것들 따질 때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철광석이 있습니다. Fe2
O3라고 여러분들 아시, 표시하는 거죠? 요런 말을 용광로 속에서 재련하거든. 뭐랑 반응시키냐면 보통 일산화탄소랑 반응시킵니다. 그래서 F2를 얹고 CO2가 나와요. 됐어요? 여기서 산화되냐 환원되냐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산화하는 거 다시 나오니까. 자, 아시다시피 얘가 뭐예요? 그렇죠. 화합물이죠. 얘는 화합물입니다. 분자야 아니야? 분자 아닙니다. 왜? 금속이 들어가 있잖아. 됐어요? 얘는 그냥 화합물일 뿐이야. 분자도 아니다. 분자가 아닙니다. 다시 요 일산화탄소는 분자입니다. 근데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개죠. 이원자 분자가 되면서 화합물이지. 됐어요? 다시 F2는 분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냥 뭐라 그래요? 원소라고 그래야 되지. 됐어요? 얘도 분자 아니에요. 분자 아니다. 왜? 금속이잖아. 금속. 됐어요? 다시 이산화탄소 당연히 분자입니다. 몇 원자? 3원자 분자가 되겠죠? 3원자 분자. 되냐? 이렇게 표현하는 화합물. 됐나요? 자, 갑니다. 두 번째, 20세기 초 화번은 공기 중의 질소기체를 수소기체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자, 좀 전에 했던 건 N2하고 3H2가 반응시켜서 2NH3를 만들었겠지, 그지? 요거는 분자고, 얘도 분자고. 됐어요? 얘는 전부 다 분자입니다. 그리고 이원자 분자, 4원자 분자. 됐어요? 얘는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얘는 이원자 분자. 됐죠? 얘는 4원자 분자. 됐죠? 이런 것들. 자, 갑니다. 기억에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질이 변했죠? 성질이 변한 건 전부 다 뭐야? 화학 변화. 오케이. 기억은 화학 변화가 맞습니다. 니은의 질소는 이원자 분자. 자, 질소는 이원자 분자죠? 오케이.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하면 디귿이 뭡니까 지금?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이건 뭐야? 4원자 분자이면서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N과 H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화합물.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답은 그누드 5번이 합당한 답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이 다 해오시고 5번, 6번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쭉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자, 뒤에 9번 문제 가고, 자, 9번 문제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든지, 그리고 뒤에 문제 한두 문제 더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은 포도당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이 반응의 물질을 화합물과 분자로 분리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자, 탄소 6개와 수소 12개, 산소 6개로 구성된 게 포도당입니다. 당연히 이건 화합물이야. 됐죠? 분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6개의 O2랑 반응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졌답니다. 6개의 기억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6분자의 H2O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수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뭐가 없어요? 그렇죠? 탄소가 없지. 왼쪽은 탄소 6개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근데 앞에 6이 있으니까 일단 탄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는 12개로 갔거든 지금. 탄소 12개, 수소 12개, 여기 6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2개짜리가 6개, 12개 맞죠? 그리고 산소 개수를 따지면 뭐가 없냐면 O2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CO2가 되는 거야. 기억은 CO2 물질입니다. 자, 가볼게요. 아시다시피 얘가 뭐예요? 화합물이죠. 분자이고 화합물. 이 새끼도 분자, 원소입니다. 자, 가볼게요. 옳은 걸 찾아라. 1, 2, 3이라고 되어 있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화합물이고 이쪽이 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로 되어 있고,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 반응의 물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기억 1번. 기억은 CO2다. 그렇죠. CO2 맞네. 오케이. 1번은 맞아요. 2번. C6H12O6 포도당을 구성하는 원소 3가지. 자, 네 2번.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자, 원소가 하나, 둘, 세 종류네. 그쵸? CHO. 오케이. 2번도 맞습니다. 3번. 1 영역에 속하는 것은 한 가지. 자, 1 봐봐요. 1은 뭐냐? 화합물인데 분자는 안 돼. 화합물이면 분자는 안 된대. 자, 말씀드렸죠? 얘가 화합물이면서 분자죠. 그치? 이 새끼는 화합물이 아니고 그냥 원소야. 원소. 당연히 분자입니다. 얘는 당연히 분자, 이원자 분자니까 분자. 얘도 당연히 뭐예요? 화합물이죠, 얘는. 화합물이면서
분자입니다. 됐죠? 요놈아도 화합물이면서 분자입니다. 됐어요? 화합물이면서 분자인 건, 즉 교집합이 두 번째죠. 두 번째는 건 세 가지가 되겠지. 세 가지가 될 것이고. 다음, 화합물이면서 분자가 아닌 것, 화합물.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자인 거 빼봐. 다 분자 다 빼면 얘는 0이래, 0. 그치? 0이 돼야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자이면서, 분자만 되는 거. 화합물이 아니야. 분자만 되는 건 O2. 그죠? 분자만 되는 거. 화합물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한 가지가 되겠네. 뭐, O2가 되겠지. 얘들은 화합물에서 분자인 거니까. 됐어요? 갑니다. 1, 0에게 속하는 거 한 가지는 아니죠. 1, 0에 속하는 건 0이지, 0. 틀렸네.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H2는 2, 0에게 속한다. 그렇죠? H2는 지금 현재 딱 보니까 화합물이면서 분자. 교집합이 돼야겠지? 화합물이면서 분자. 맞네요. O2는 3영역에 속한다. 자, 3영역은 분자인데 화합물이 아니어야 돼. 그쵸? 분자이면서 화합물이 아닌 거. 그럼 뭐야? 원소면 되잖아. O2가 맞네요. 됐네. 답은 3번이 잘못됐지. 봐, 이런 문제라고 이제. 됐습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고만고만한 문제들입니다. 확인. 11번 하나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철의 재련과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용광로 속에서 철광석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킵니다. 자,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죠? Fe2O3가 일산화탄소 CO랑 반응시켜서 Fe 되면서 CO2가 나오잖아. 그지? 자, 두 번째. 산화철이 환원되어 철이 얻어졌다 이런 거니까. 하버보시법입니다. 질소가 산수소랑 반응해서 뭐 만들어져? 그렇죠.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어. 갑니다. 기억, 미음 중 기억 일산화탄소 여기 될 것이고 니은은 산화철 여기 되겠네요. 디귿은 철. 그 다음에 리을은 수소. 미음은 암모니아. 자, 기억, 니은, 디귿 됐지? 기억, 니은, 산화철,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기억, 미음을 원소와 화합물로 구분할 때 원소의 수는 얼마냐? 자, 알다시피 얘는 뭐예요? 화합물이죠. 화합물이면서 원자 분자는 아니죠. 이건 분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뭘 찾아야 돼? 화합물과 원소만 찾으면 돼. 얘는 화합물. 됐죠? 얘도 뭐예요? CO잖아. 뭐? 화합물. CO. 두 가지 이상의 원소니까. 다시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원소죠. 얘는 원소입니다. 왜? 철은 금속이거든. 분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의 원소잖아. 그지? 하나니까. 자, 얘도 뭐예요? 이건 아니고. 지금 기억, 리을, 미음 중에서. 리을. 얘는 뭐예요? 얘도 원소죠. H라는 원소 하나. 됐냐? 얘는 뭐예요? 화합물. 됐죠? 화합물. 됐네. 그러면 여기서 뭘 찾으라는 겁니까? 원소. 원소는 디귿과 리을 되겠죠. 드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합당한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하나 봐. 이게 화학의 어느 파트야, 지금 현재. 이게 뭐 전통적인 한 문제입니다. 됐죠? 우린 잠깐 약 50분 하나에서 금방 끝내는 거 아니야, 이건. 그치? 자, 잠시 쉬었다가 테마 3부터 이제 화학식량 몰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